자, 여러분, 삼국지연의 제104회입니다.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중달을 줬다. 하늘에서 큰 별이 지고 한 시대가 저물었는데, 아니, 고작 나무 인형 하나에 천하의 명장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기상천외한 사건,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시죠.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이긴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삼국지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또 가장 천재적인 계책이 바로 이 허무맹랑한 상황을 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오장원의 한 쓸쓸한 막사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제갈공명이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하던 바로 그 순간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떻게든 7일만, 딱 7일만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를 올렸잖아요. 하지만 운명은 끝내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 그 자체였던 주둥이 힘없이 쓰러지는 그 순간, 공명은 모든 걸 체념한 듯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명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이 천재는 마지막 숨결 하나까지도 조국, 총나라를 위해 바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의 무기로 삼는 정말 완벽하고도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의 마지막 명령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자, 첫 번째, 내 죽음을 철저하게 비밀로 해라. 그래서 적을 속여야 한다. 두 번째, 저놈, 위헌은 내가 죽으면 틀림없이 배신할 놈이다. 그놈을 처리할 비책을 미리 준비해둬라.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바로 죽은 나를 이용해서 살아있는 사마이를 물리쳐라. 이야, 정말 기가 막힌 계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평생에 걸친 모든 지혜가 담긴 병법 24편을 가장 아끼던 후계자 강유에게 넘겨줍니다. 아, 정말 한 시대의 지성이 다음 시대로 이어지는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한 시대를 밝혔던 거대한 별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그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서기 234년 가을, 향년 54세. 한나라의 마지막 희망이자 꺼져가던 등불이었던 승상 제갈량. 그는 그렇게 오장원의 싸늘한 군막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사마의는 하늘에서 아주 큰 별 하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는 직감합니다. 아, 공명이 죽었구나. 평생의 숙적이 사라졌다는 안도감에 그는 곧바로 총공격을 명령하죠. 하지만 말이죠. 바로 그 확신이 죽은 공명이 그를 위해 준비해둔 마지막 무대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 바로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백미입니다. 살아있는 사마이와 죽은 공명이 벌이는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기상천외한 추격전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공명의 유언대로 총나라 군대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물러나기 시작해요. 이걸 본 사마이 처음엔 이거 함정 아니야? 하고 의심하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자 결국 확신하고 맙니다. 공명은 죽었다. 지금이 바로 기회다. 그는 승리를 예감하면서 전군을 이끌고 미친 듯이 추격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총나라 군대는 거의 다 따라잡혔어요. 꼼짝없이 물살당할 위기. 바로 그때 퇴각하던 총나라 군대가 갑자기 딱 멈춰 서더니 뒤로 획 돌아서는 겁니다. 거기서 나타난 게 뭐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갈량의 모습을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깎아 만든 나무 인형, 목상이었습니다. 수레 위에서 학창이를 입고 하얀 깃털 부채를 딱 든 그 모습은 멀리서 보기에는 영락없는 살아있는 제갈공명, 바로 그 자체였죠. 이걸 본 사마이와 위나라 군대는요, 그야말로 혼비백산, 난리가 난 겁니다. 으악, 속았다. 공명이 죽은 쪽 우리를 여기까지 유인했구나. 평생을 공명에게 시달렸던 그 공포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수십만 대군이 무기고 뭐고 다 내던지고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순식간에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한참을 도망친 뒤에야 이게 다 계략이었다는 걸 깨달은 사마이. 그는 허탈하게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산자의 계책은 헤아릴 수 있어도 죽은 자의 계책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구나. 천하의 사마이가 죽은 공명에게 완벽하게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후세에 아예 고사성어로 남았겠어요? 바로 사공명주 생중달,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중달을 도망치게 만들다. 죽어서까지 상대를 공포에 떨게 한 제갈량의 지략이 역사에 영원히 새겨진 거죠. 자, 이렇게 죽은 공명의 신묘한 계책 덕분에 총나라 군대는 무사히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걱정했던 또 다른 불씨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죽은 승상 덕분에 총나라 군대는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본거지인 한중으로 무사히 돌아옵니다. 모두들 와 역시 우리 승상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하지만 어쩌면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시죠? 공명은 죽기 직전에 위헌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예언하면서 그를 처리할 비단 주머니를 남겼습니다. 과연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될까요? 그리고 공명이 남긴 마지막 비책은 이 내부의 적으로부터 총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다음 이야기에서 직접 확인하시죠.